자, 오늘은 두 번째 연립방정식의 풀이입니다. 실제로 연립방정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위에서 한 것처럼 앞에서 한 것처럼 일일이 표를 만들어서 숫자를 대입해 보고 답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사용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다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감법이라는 거 있고 대입법이라는 걸 씁니다. 자, 이 둘 중에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하는 것은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이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어떤 문제는 가감법을 이용하는 게 편리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대입법을 쓰는 것이 더 편리한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선택이 될 겁니다. 어느 걸 선택하는 게 더 좋을지 선택이 쉬울 거예요. 처음에는 뭘 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요. 자, 첫 번째 가감법을 이용한 연립방정식 풀이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감이라는 것은 더하고 뺀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두 1차 방정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빼어서 한 미지수를 소거하여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거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일단 외우세요. 자, 변끼리 더하거나 빼어서 이 말이 중요하고요. 미지수를 소거한다 이 말이 중요해요. 소거한다. 소거한다는 건 없앤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변끼리 더하거나 빼어서 미지수를 소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보충 설명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에서 한 미지수를 없애는 것을 소거라고 한다. 지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였는데 하나가 소거되면 미지수가 한 개짜리가 되니까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학년 때 공부했던 그냥 1차 방정식을 푸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감법은 목적이 뭐냐 하면 미지수를 하나로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을 만들어 푸는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적당한 수를 곱해서 소거하려 하는 미지수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게 만든다. 이 적당한 수라는 게 어떤 걸까? 이 적당한 수라는 것은 개수를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여기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연립방정식 예를 가감법으로 한번 풀어보자. 자, 지금 3x-2y 이퀄 1이고 2x 플러스 y가 3인데 지금 x하고 y 중에 어느 거 하나를 없애고 싶다. 그러려면 개수를 똑같이 맞춰야 됩니다. 근데 3하고 2를 똑같이 맞추려면 3과 2의 최소 공배수인 6으로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첫 번째 식, 기억의 식에다가 좌우에 좌변, 우변이라고 부르죠. 좌우에 똑같이 2를 곱하고 여기다가는 좌우에 똑같이 3을 곱하면 x의 개수를 똑같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곱하려면 양변에 같이 곱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제 등호가 여전히 성립할 테니까. 그런데 y 같은 경우에는 위에 거 그대로 놔두고 밑에 것만 2배 하면 2y가 되죠. 그래서 여긴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지만 어쨌든 더하면 없어질 테니까. 그래서 x보다는 y를 소거하기가 더 쉽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양변에 2를 곱하는 거죠. 두 번째 식에 양변에 2를 곱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4x 2y 6 이렇게 변하겠죠. 그러면 이 기억 첫 번째 식하고 이 식하고 변변 더하면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좌변을 더하는 과정에서 3x하고 4x가 더해져서 7x가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2y하고 여기 지금 플러스 2y죠. 그래서 두 개 지워집니다. 1하고 6하고 더해서 7이 되고요. 그래서 7x 이퀄 7이다. 그럼 1차 방정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x가 1이라는 것이 쉽게 나옵니다. 이건 1학년 과정이죠. 여기서부터는. 그럼 x가 1인 걸 알았으면 그걸 다시 원래의 식에다가 집어넣습니다. x 이퀄 1을 알았으니까 1을 집어넣으면 이때 위에다 넣어도 되고 밑에다 넣어도 돼요. 어느 것이나 결과는 같습니다. y가 얼마가 나옵니까? 1이라는 것이 나오죠. 위에 넣어도 그렇고요. 그래서 x가 1이고 y도 1이다 라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써도 되고 1,1 이렇게 순서상으로 적어도 괜찮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수를 곱하여 라는 것은 개수를 맞춰서 그 문자를 없앨 수 있도록 적당한 수를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빼어서, 그래서 가감법이죠. 개수의 부호가 다르면 변끼리 더해서 없앨 수 있고 개수의 부호가 같으면 변끼리 빼서 없앨 수 있다. 요겁니다. 그래서 가감법.
한 미지수를 소거한다. 지금 y를 소거했죠. 그래서 방정식을 푼다. 여기서 구한 두 1차 방정식 중에서 간단한 식에 대입하여 다른 미지수의 값을 구한다. 이게 무슨 말?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요 1차 방정식을 푼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 값 구했으면 나머지 하나의 값은 여기다가 xy의 식에다가 아무데나 넣어서 기왕이면 뭐 간단한 식에다 넣으면 좋겠죠. 여기서는 둘 다 간단한데 아무데나 넣어서 나머지 하나의 문자 값을 구해주면 된다. 그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기역과 디귿의 식을 더해서 y 문자 소거하는 것을 요 옆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확인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확인 문제 1번에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건 내가 해볼 테니까 두 번째 건 여러분이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 거는 지금 x를 소거할까 y를 소거할까를 가만히 보니까 y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계수가 똑같죠. 그럼 이거는 그냥 빼기만 하면 됩니다. 양변에 뭐 같은 수를 곱해서 이 계수를 맞춰주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x를 소거하자 그러면은 양변에 4를 곱해서 빼면 되긴 하겠죠. 뭐 마이너스 4를 양변에 곱해서 더한다. 이렇게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변변 빼면 됩니다. 좌변은 좌변끼리 빼고 우변은 우변끼리 빼고 그래도 어차피 등식은 성립하죠. 그것이 등식의 성질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y끼리 지워지고요. 얘는 3x가 되죠. 이쪽은 뭐예요? 7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이건 플러스 9가 되겠죠. 자, 두 식을 변변 뺀 겁니다. 그래서 3x 이퀄 9가 됐으니까 x가 얼마가 나와요? x가 3이 나오죠. 그럼 x가 3이 나오면 둘 중에 아무 식이나 넣으면 되는데 밑에 식이 좀 더 간단해 보이네. x 이퀄 3을 여기다 싹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3 빼기 y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 말은 자, y가 얼마라는 얘기겠습니까? 계산해보면 y가 5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x가 3이고 y가 5다. 이렇게 가감법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표에다 대고 일일이 뭐 이 숫자를 대입해서 구하는 그런 방법은 이제 쓰지 않아도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해봅니다. 지금 요 플레이어 일시정지를 한번 누르시고 요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답 맞춰보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해 보셨나요? 두 번째는 이번엔 대입법을 이용한 연립방정식의 풀이라는 겁니다. 자, 대입법은 뭐냐? 가감법과 마찬가지로 연립방정식을 푸는 하나의 방법인데 한 1차 방정식을 한 미지수에 관하여 푼 후 그것을 다른 1차 방정식에 대입하여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다. 뭐 좀 길죠? 무슨 말이냐?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다. 그 다음에 그 문자를 다른 식에다 대입한다. 자, 그 방법을 통해서 뭘 하자는 겁니까? 역시 소거입니다. 소거. 이 목표는 똑같아요. 가감법도 그렇고 여기 지금 대입법도 그렇고 한 문자를 소거해서 두 문자 중에서 한 문자를 소거해서 한 문자짜리 1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1학년 과정으로 풀자. 그 말입니다. 그죠? 자, 대입법을 이용한 연립방정식의 풀이 순서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연립방정식의 두 1차 방정식 중 연립방정식은 1차 방정식 두 개 나온 거잖아요. 지금 x가 y에 관한 식 또는 y 이퀄 x에 관한 식의 꼴로 나오면 가감법보다는 대입법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한 1차 방정식을 한 미지수에 관해서 푼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미 돼 있으면 더 좋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식을 다른 1차 방정식에 대입하여 한 미지수를 소거한 후 방정식을 푼다. 즉 여기서 이제 한 미지수가 소거되면 1차 방정식이 되니까 그건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에서 구한 해를 첫 번째 식에 대입해서 다른 미지수 값을 구한다. 요거는 가감법하고 똑같죠. 하나를 구하고 나면 다른 하나는 구하기가 쉽다. 그런 겁니다. 자, 여기 예를 한번 풀어볼게요. 연립방정식 이것을 대입법으로 풀어보자. 지금 x 이퀄 2y 플러스 1로 되어 있고 2x 빼기 y는 5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문자가 다른 문자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x 대신에 이걸 쓸 수 있다 그런 말이니까 여기 밑에 있는 x에다가 이걸 지금 집어넣어 버립니다. 즉 밑에 식을 보면 2x 빼기 y가 5다 라는 게 이제 니은의 식인데 첫 번째 있는 요 x가 2y 플러스 1이다 라는 거를 여기다 넣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2y 플러스 1 x가 2y 플러스 1을 x 대신에 싹 넣어보면 x가 이렇게 사라지고요. x 대신에 요걸 쓰면 됩니다. 그럼 2배에 이걸 곱한 거니까 지금 그죠? x 대신에 요걸 곱한 거니까 뭐가 됩니까? 얘가
4y 플러스 2가 돼요. 요게 그죠? 됩니까? 그 옆에 다시 빼기 y 있죠? 이퀄 5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x를 2y 플러스 1로 대입하는 것으로 인해서 x라는 문자가 소거됐죠. 그리고 y라는 한 문자로 정리가 됐습니다. 한 종류의 문자죠. 이건 계산이 되죠. 그래서 3y가 되고 이쪽은 넘어가서 3이 됩니다. 따라서 y는 1이죠. 자, y값 하나 구했어요. y값 하나 구했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x가 3이라는 게 또 나오죠. 그래서 요것이 해가 되고 답은 뭐 이렇게 적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걸 만약에 가간법으로 푼다 그러면 어떨까요? 가간법으로 푼다 그러면 뭐 x의 계수를 맞추거나 y의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뭐 양변의 2를 곱한다 할지 여기에 양변의 2를 곱해서 더한다 할지 뭐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해 정리되어 있을 때는 이 문자 값 자체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다른 한 문자로 통일함으로써 1차 방정식을 만들어 풀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대입법입니다. 그러니까 가간법이나 대입법이나 어느 걸 사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문제에 따라서 뭐 여러분이 편한 걸 선택하면 된다 그겁니다. 자, 교재 확인 문제 한번 해볼게요. 확인 2번에 보면 다음 연립방정식을 대입법으로 풀어라 했는데 자, 첫 번째 건 선생님이 해보겠습니다. 얘는 y가 x에 대해서 지금 정리되어 있죠. 한 문자만 딱 나와 있고 여기는 다른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y 대신에 이걸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죠? 요 밑에 식에다가 이 첫째 식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넣어서 결국 4x 마이너스 x니까 3x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 1은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6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x는 2다 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x가 2다 하는 걸 구하면 우리는 y가 마이너스 1이다 하는 걸 또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대입법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일시정지 누르고 꼭 해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 문제 해결하고 넘어왔나요? 유형 문제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 2번은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해보고 넘어오세요. 자, 했다고 가정하고 여기서는 그 연립방정식 이거 해가 x 이퀄 3, y 이퀄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연립방정식 해가 미리 주어져 있죠. 그럼 이건 x값 3, y값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또는 여기다 대입해서 둘 다 성립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등식이. 그럼 한번 실제 집어넣어 봐요. x에다 3, y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식은 뭐가 됩니까? 3a 마이너스 b 이퀄 3이 돼요. 두 번째 식은 뭐가 되죠? x에 3 들어가고 그럼 3b y에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 a가 되죠. 그것이 11이다. 자, 그럼 이 식이 뭐가 됐습니까? 이제 AB라는 두 문자에 관한 연립방정식이 돼버렸어요. 그죠? 자, 그럼 이걸 이제 가간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이제 XY에 관한 연립방정식이 아니라 AB에 관한 연립방정식이 돼버린 거죠. 그럼 이거를 가간법을 쓰냐 대입법을 쓰냐인데 지금 A의 계수도 일치하지 않고 B의 계수도 일치하지 않죠. 그럼 하나를 맞추면 가간법을 쓰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B를 1로 넘기고 3을 1로 넘기면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가 돼요. B가 뭐야? 3A-3이 되죠. 그것을 요 아래식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뭐야? 3 곱하기 B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 3A-3 그럼 B가 소거되면서 A라는 한 문자짜리 식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식이. 그러면 3, 3은 9 A 더하니까 10A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9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9가 돼서 20이 돼요. 따라서 A가 2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B는 요 A만 알면 구할 수 있죠? 3이 6에서 3 빼니까 B는 3이네. 따라서 A가 2고 B가 3이다 하는 것이 이 방정식의 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각자 스스로 꼭 해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죠? 일시정지 자주 눌러야 되는 거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자, 유형 4번은 어떤 건가요? 연립방정식과 다른 1차 방정식이 주어질 때 라고 했습니다. 연립방정식 이거의 해가 1차 방정식 얘를 만족시킨다. 상수 A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요 식은 xy에 관한 1차 방정식이 온전히 주어졌는데 얘는 뭐예요? a라고 하는 문자가 또 있어서 이건 이제 미정계수라고 합니다. 정해지지 않은 계수, 문자 계수, x 앞에 y 앞에 곱해져 있는 계수가 지금 뭔지 모르죠? 따라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x, y를 구할 수가 없어요. 얘를 모르니까.
근데 이거의 해 xy가 1차 방정식 이것도 만족한대. 그럼 뭐야? 우리가 잘 모르는 이 식은 버려두고 다 나와 있는 요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xy 구한 다음에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a를 구하면 되겠죠. 됩니까? 얘랑 얘를 연립할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세 개 다 xy가 만족하는 식들이니까 얘네 둘을 먼저 구하자입니다. 여기는 뭐 모르는 게 문자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게다가 이제 이건 y 이퀄 4x 플러스 7로 되어 있으니까 가간법보다는 대입법이 더 좋겠네. 그래서 y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니? 2x 플러스, 자 y 대신에 요거 들어간다고 했지. 4x 플러스 7 들어가지. 그 다음에 지금 요 식에다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퀄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러면 뭐야? 이거 6x죠. 그 다음에 이거 뭐 괄호 풀어도 마찬가지죠. 7 넘어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7 되니까 마이너스 12가 돼요. 어이구, x가 얼마가 됐습니까? 음수 마이너스 2가 나왔죠. 꼭 자연수만 나오는 법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됩니까? x 이퀄 마이너스 1을 여러 데다 딱 집어넣어 보면 y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고 y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답은 지금 a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 두 번째 식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요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뭐야? 2 곱하기 x가 지금 마이너스 2인 거 알았죠? 그 다음에 a 곱하기, 자, y가 마이너스 1인 거 알았죠? 그러면 다시 이게 뭡니까? a에 관한 1차 방정식처럼 됐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 넘어가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1 a 이렇게 돼서 a가 얼마야? a가 마이너스 5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역시 옆에 있는 문제들 해보시고 나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유형 5번인데요. 해에 대한 조건이 주어질 때 이거는 뭐 위에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연립방정식 이거하고 이거. 자, 여기도 역시 이제 모르는 계수가 하나 들어가 있죠. 이거를 만족하는 y의 값이 x값의 2배다. y의 값이 x값의 2배다?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앞에는 식으로 주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말로 주어진 것 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 냅두고 알 수 있는 거 두 개를 먼저 연립하자 그랬죠? 요거 두 개 연립해서 xy 구한 다음에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서 a 값 구하는 거 유형 4번에 있던 대표 문제랑 똑같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꼭 해보시고요. 옆에 그 유사 문제도 꼭 훈련해 보시고 일시정식 꼭 누르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유형 6번인데요.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다 그랬습니다. 연립방정식 자체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총 4개씩이 나왔네요. 이 연립방정식, 이 연립방정식을 갖다 푸는데 풀어봤더니 해가 서로 같대. 그럼 여기는 xy나 여기는 xy나 똑같은 값들이란 얘기지. 여기 x하고 여기 x가 같고 여기 y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굳이 이렇게 묶지 않고 이렇게 묶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보니까 여기 모르는 계수, 문자 계수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는 a가 있고 여긴 b가 있고. 그럼 얘는 어차피 있어봐야 못 푼단 말이야. 그러면 알고 있는 애들 얘네 둘을 연립해서 풀고 나서 xy 구한 다음에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a, b 구하자. 이게 전략인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얘는 가간법이 편하겠습니다. 보니까 요 두 개 지금 연립해서 풉니다. 좌변, 우변 각각 더하면 좌변은 5x 되고요. y는 지워집니다.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니까 그냥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변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5 되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y는 얼마일까? 아무 데 하나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집어넣을까? 자, x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빼기 y가 마이너스 7이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 한 번씩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알죠? 그래서 y가 7 빼기 6이니까 1이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 y가 1인 걸 알았습니다. 자, 이거를 요 밑에 있는 식들에다 쫙 넣는 거죠. 두 군데다 다 넣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식은 요 식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5 이렇게 될 거고요. 요 식은 어떻게 돼요? x에 마이너스 3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y에 1 들어가서 3 되고 그것이 b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a, b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a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되고, 자, b는 얼마냐? b는 마이너스 3이네요. 그죠? 그래서 a, b 값을 각각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것이 답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옆에 유사 문제들 꼭 연습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연습 충분히 하세요.